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은 나스닥은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외에 뭐 애플, AMD, 뭐 테슬라 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같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내린 것에 대한 반발 반등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대치들이 조금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유가까지도 급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배당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었던 기관들이 최근 매도세를 계속해서 뽑아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의 이런 행동들, 뭐 제가 시황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추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기관들은 도대체 왜 연초에 이렇게 얼마나만큼의 물량을 쏟아냈는지 또 왜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나옵니다. 일단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디램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적자폭 축소 뭐 등등 여러가지 좋은 기대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AI 기대감을 키워준 상황이기 때문에 호실적과 함께 이런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제법 많은 상승을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9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이건 뭐 시작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끝날 때까지 그냥 뭐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냥 양봉 큼지막하게 하나 만들었고요. 지수 포인트 자체가 2.2%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뭐 보통 주가가 올라가서는 이 정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2.2%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이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6% 정도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AI 관련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그냥 뭐 시장 전체에 걸치는 상승 기대감이 커져 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승이라면은 국내 증시도 기대해볼만 하겠죠.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조정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이평선 하나가 걸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반등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뿜어준다면 더 좋은 모습이 될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 쪽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삼성전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호실적과 함께 같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이런 상승 분위기를 크게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3분기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없고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네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치를 더 크게 내놓은 상태고요. 연준의 이런 발언들은 그다지 네 신뢰도가 높지 않다 뭐 그냥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금리가 하락하는 쪽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1% 넘게 하락하면서 네 4%를 밑돌았다 여기 나와 있는데 1%가 넘게 하락했다. 이런 1% 넘게 하락했다? 그래서 아무튼 네 4% 아래쪽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3%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만한 게 기술주들의 반등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공개를 하면서 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엔비디아와에 연결되어 있는 네,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동반 상승 나타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조정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냥 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뭐 밑에서 사려고 기다렸지만 그냥 안 주고 간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들어오면 사겠다는 얘기인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면 그건 또 그거대로 땡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주라는 것을 공략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바닥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번에 상승 반등이 나갈 때 주가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포인트를 밑에서 사고자 했는데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이 종목을 사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찔러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10개를 사려고 한다면 한두 개라도 매수를 해놓고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뭐랄까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매수 기회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서 막 밀어넣고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충분하게 뭐 비중을 확보했다라면 안 들으면 안 사지 뭐 네 올라가서 나쁠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비중이 좀 약한다거나 네 그런 입장에서는 없다거나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전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애플도 지금 주가가 2%대 상승했고요. 네 뭐 나머지 기술주 다 같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호실적까지 같이 기대가 되니까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보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중에서 동체에 구멍이 뚫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보잉의 주가가 8%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악재 재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판단해 보시면 오늘은 반도체 AI 쪽이 뭔가 대세를 보이겠구나. 요즘에 뭐 그 CES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반도체 AI 관련한 부분들 뭐 전부 다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CES라는 것이 개막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AI와 관련된 그것이 얼마만큼 네, 힘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지금 WTI가 4% 하락하면서 네, 70.7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중에는 뭐 5% 가까이도 내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근데 왜 그러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 자, 그동안 이제 얘네들이 뭐 감산하면서 뭐 가격 조치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 얘 좀 전략을 바꾼 거죠. 자,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박리담회를 팔아버리겠다. 네, 이렇게라도 팔아야 되겠다. 안 팔리니까 팔아야 되겠다.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은 재고가 많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잘 팔리는데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산 기조가 완화되는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잘 따져보면요. 지금 감산을 하려는 부분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산 기조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즉 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재고가 많아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팔겠다는데 증산하겠다. 이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감산 기조의 완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가가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감산만 했다 또 증산만 했다 그러면 유가의 소비, 유류의 소비에 따른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판매 가격의 인하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줄고 막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죠. 항상 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정세 보입니다. 왜냐면 원재료 수입 가격에 안정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즉 체감되는 물가도 많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뭐 전기 등등등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 공공재의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감하는 물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생활 물가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어쨌든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것을 두고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뭐 수요가 감소해서 시장 이상한 것보다는 지금 이란과 러시아 이런 그 쪽에서 나오는 기름값이 조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은 시장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가격을 내려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가격 하락, 가격 인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름을 열심히 팔아야지 또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또 이런 러시아 같은 경우 요즘 전쟁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 사우디가 이제 그쪽에 뺏기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수요가 감소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싸움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거라면 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 하락도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가 하락에는 물가 안정, 금리 인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게는 더 힘을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이런 뭐 사실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굳이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기관의 매물 폭탄. 이거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긴 했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매도가 훅 하고 쏟아지게 되면은요, 부담감이 커지고 또 단기적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밑에서 대부분 담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락을 회복하는 모습들은 연초에 무조건 일단 하락 진행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다 돼요. 회복이 다 되긴 되는데 그 시기를 잘못 잡게 되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올라가서 신고가 나올 때 매수 79,000원 매수했다. 뚝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76,000원대에 손절했다. 근데 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읽고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수했었던 이런 기관 쪽이 매도를 갖다 집어던졌다. 그 중에서 특히 금융투자가 그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4분기 쪽에서 금융투자의 순매수 규모는 9조 2천억. 자, 그 다음에 지난달 12월 1일부터 12월 한 달 동안에 매수한 것은 이제 4조 3천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 좀 있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연말 시점에서 특히 더 많은 물량을 샀다. 배당 받으려고 들어온 거죠. 4조 원대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만약에 배당을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 받는다 치면은요. 4조 원대 2% 3%면은 네, 많아요.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뭐 4조 원대에 10%면 4천억. 그러니까 뭐 1%면은 400억, 2%면은 800억이네. 오, 엄청나요. 3%면은요, 1000억이 넘죠? 그러니까, 이 잠깐 사이에 투자를 통해서 그만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까지도 같이 땡기는 모습들. 야, 이런 거, 진짜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항상 이런, 연마다 이런 패턴들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배당 기준이 좀 분산돼가지고, 조금 덜하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선물, 현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이쪽에서도 내고 저쪽에서 내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만 노리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시세 차익과 함께 타겟팅하는 그런 모습이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지난 3일부터죠. 3일부터 지금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 4거래일 동안 무려 2조 3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물량은 누가 받았을까요? 외국인과 개인들이 받았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기관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3조 1,700억.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가 무려 73%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 혼자 다 쏟아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팔아먹었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4월 달에 지금 4조 원대 매수 들어왔죠. 근데 지금 2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더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매도가 조만간 멈출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 기말 배당이었잖아요. 기말 12월이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쏠리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3월달 배당도 솔찬히 넘어갔죠. 특히 금융주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3월달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일단락이 한번 시켜놓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달에까지 해서 매도가 또 잔잔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금융투자 애들이 3조 5천억 정도를 순 매도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네, 그래서 2023년도까지 1, 4분기에 대체적으로 3조 5천억을 순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자, 이 규모를 보게 되면은 지금 2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3조 5천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매도했었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면 1조 원 정도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금융섹터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배당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3월달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물량의 어떤 매도 출회는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이번에 한 템포 더 올려놓고 나서 한 뭐 1월달, 2월달, 1월달 시점에서는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서 좋아지겠죠. 그리고 명절 전에 약간 변수 잠깐 볼 수 있겠죠. 다음 달이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수가 약간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3월달 배당락 들어가니까 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인 뭐 FOMC 이후 금리 인하가 나온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제 랠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기를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배당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1분기를 얼마만큼 잘 넘기느냐. 근데 넘기는 거는 별거 없어요. 떨어지면 더 산다. 아시죠? 네, 이번 연도의 슬로건은 떨어지면 더 산다. 네, 그것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투자의 매도는 매수로 바뀌게 되면 또 주가를 밀어 올리는 엄청난 상황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외국 놈들이 그거 알고 있으니까 안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숨고른 삼성전자 이제 다시 넘어갑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상승했죠. 9%대 상승하면서 뭐 쭉쭉 치고 올라갔었고요. 장중에 79,8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최근 2년간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자, 일단 삼성전자의 강세가 있었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3천억 정도 순매수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2천억. 외국인들보다 개인들이 더 많이 샀네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하이닉스, 에코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이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94,000원, 또는 105,000원, 10만원, 뭐, 이렇게 높여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0만원대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뭐 8만원대, 9만원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냥 이제는 10만원대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9만원짜리가 95,000원 증가했고요. 92,000원짜리가 99,000원 증가했고요. 94,000원짜리가 95,000원 증가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증가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리포트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버를 했다거나 또는 이제 뭔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시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는 약간 뻥 같은, 네, 누가 봐도 뻥인 것 같은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만원 할 때 생각하시면은 400만원짜리, 네, 그때 액면분할하기 전이죠. 그때는 400만원 목표 주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이제 7만원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안 나왔죠.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10만원 넘어서 한 12만원, 13만원 가면 목표 주가 20만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됐을 때 아마 네,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시황을 잘 들으시면 제가 그 시기는 잘 보고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증권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이 부분이 또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휴대폰도 지금 보면 갤럭시 S24가 8년 만에 최대 판매량이 추정되고 있다. 갤럭시 S24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 디바이스 AI.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아직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먹을 게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선점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이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오픈런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어디 공연, 티켓 이런 거 기다릴 때요. 1시간, 2시간 전부터 기다리잖아요. 또는 그 전날 밤부터 기다리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매수해놓고 있으면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 주기도 하고, 배당도 챙겨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아무튼, 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면서 주가에 반영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반영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3분기 실적은 일단 영업이익이 58.5%, 58.8% 늘어난 3조 7천억 기록할 것이다 전망되어 있는데, 만약에 4조 원대라도 혹시 기록을 해준다라면 정말 오늘 기대감이 너무 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조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증가는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우선주 또는 하이닉스 또는 LG 계열 이런 종목군도 전체적으로, 또 삼성 SDS도 같이 포함되겠죠. AI 관련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보셔도 됩니다. 삼성 전기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막 튀는 모습 보이겠지만, 대형주 먼저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구축을 그런 식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다른 기술주도 다 같이 급등했는데 엔비디아가 가장 눈에 띄었죠. 근데 엄청난 급등이에요.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미국 증시의 나스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다 같이 끌려올려서 올라갈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오늘은 뭔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죠? 자, 배당을 노린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관들의 매도세, 특히 금융투자죠. 이 금융투자의 매도세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 늘어날 것이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자체가 전부 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빠지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가 상승을 크게 한번 기대해 보고요.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끌어올려질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누려봅시다. 자, 오케이.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 좋은 결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중시장 때 얼만큼 올랐는지 체크하러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화이팅!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